아버지의 이름 없는 산 그 숨겨진 진실 4편. 가진 게 없어도 꿈만큼은 아무도 못 빼앗아 갔다. 1965년 봄이었습니다. 아버지 나이 19. 머슴살이 3년째 되던 해. 그날도 새벽 4시였습니다. 몸을 일으켰습니다. 외양간으로 가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멈췄습니다. 하늘 때문이었습니다. 별이 가득했습니다. 봄 새벽 하늘에 쏟아질 듯한 별이. 아버지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1분, 2분, 소죽을 끓여야 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별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별들은 내 것이구나. 땅도 없고 이름도 없고 돈도 없지만 저 하늘만큼은 아무도 못 가져간다. 주인 영감도 세상도 저 별은 내 것이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 방문을 열고 딱 5분을 섰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혼자만의 말을. 언젠가 내 땅에서 내 씨앗을 뿌린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전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 땅, 남의 땅이 아닌, 주인 영감 땅이 아닌, 내 이름으로 된 땅, 내가 결정하는 땅, 내가 뭘 심을지 아무한테도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땅, 내 씨앗, 남이 시켜서 심는 씨앗이 아닌 내가 고른 씨앗. 어쩌면 고구마를 심을 수도 있고, 어쩌면 콩을 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꽃을 심을 수도 있는. 머슴은 꽃을 심을 수 없었습니다. 쓸모없다고. 하지만 내 땅이 생기면 내 땅 한 귀퉁이에 꽃 한 포기쯤은 심어도 되는 그런 땅.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그때 꿈이 얼마나 구체적이었어요?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엄청 구체적이었어. 땅 크기까지 정해놨어. 너는 못 사도 돼. 밭이면 돼. 밭도 크지 않아도 돼. 200평이면 돼. 200평만 있으면 우리 식구 먹고 살 수 있어. 200평이었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 주차장만한 크기. 그게 19살 아버지의 전부였습니다. 그 꿈에는 이막이 있었습니다. 땅 다음에 오는 것. 자식. 아버지는 그 새벽에 2번째 다짐을 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학교에 보낸다. 그 다짐이 얼마나 간절한 건지 저는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학교가 당연한 세상에서 자랐으니까 책가방이 당연하고 교복이 당연하고 친구들이랑 학교 가는 게 당연한 세상에서. 하지만 아버지한테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학교를 3년밖에 못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안 형편 때문에 더 다닐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쓰는 건 느렸습니다. 한 번은 주인 영감이 읍내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편지를 전달하는 심부름이었는데 답장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답장에 받았다는 서명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이름을 겨우 썼습니다. 박순만. 삐뚤빼뚤했습니다. 심부름 맡긴 사람이 봤습니다. 글도 제대로 못 쓰나 혼잣말처럼 했지만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방에서 나뭇가지를 꺼냈습니다. 마당에서 주운 가느다란 나뭇가지. 그걸로 방바닥에 글씨를 썼습니다. 흙바닥이 아니라 나무 바닥이었지만 흔적이 남지 않아도 계속 썼습니다. 따. 자기 이름 박순만. 몇 번을 썼는지 모릅니다. 손이 저릴 때까지 썼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은 이러면 안 된다. 자기 이름을 제대로 못 써서 무시당하는 일. 내 자식한테는 절대 없어야 한다. 학교에 보내야 한다.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갈 수 있으면 대학교도. 그 꿈이
사치인 걸 알았습니다. 머슴이 자식 대학 보내는 꿈, 말도 안 되는 꿈인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꿈은 현실이 허락해야 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 별빛 아래서 꾸는 꿈은 아무도 못 빼앗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논에서 일했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벼 사이를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땡볕이었습니다. 등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그 땀이 발목까지 흘러내리는 느낌. 점심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습관처럼 하늘을 봤습니다. 낮 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별이 있다는 걸, 밤이 되면 나온다는 걸.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 땅, 내 씨앗, 내 자식 학교. 세 문장. 그 세 문장을 배고픔보다 크게 생각하면 조금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그 꿈이 진짜 될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한참 생각했습니다. 될 것 같았냐고? 모르겠어. 될 것 같다기보다는 안 되면 안 된다고 인정하기 싫었어.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될 것 같아서 꾼 꿈이 아니었습니다. 안 된다고 인정하기 싫어서 꾼 꿈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매일 새벽 별빛 아래 혼자 붙들고 있던 꿈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그 꿈을 이뤘습니다. 200평 밭을 샀습니다. 자식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저도 그 자식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합격했을 때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섭섭할 수도 있었는데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개 끄덕이만에 뭔가 가득 찬 게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혼자 마당에 나갔다고, 한참을 하늘을 봤다고.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합니다. 이른이 다 된 아버지가 새벽이 아닌 밤에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장면. 아마 이런 말을 했겠지요. 아무도 없는 마당에서 소리 없이 됐다. 1965년 봄, 19살이 새벽 별 보며 했던 말. 언젠가 내 땅에서 내 씨앗을 뿌리겠다. 내 자식만큼은 학교에 보내겠다. 그 말이 수십 년이 지나 됐다. 한 글자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꿈이 사치라고 느껴질 때, 현실이 너무 무거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19살 머슴을 떠올립니다. 200평 밭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그 사람이 새벽마다 별을 보면서 안 된다고 인정하기 싫어서 꿈을 붙들고 있던 그 사람을, 꿈은 이루어질 것 같아서 꾸는 게 아닌가 봅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꾸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버티려고 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들이 모이고 모여서 언젠가 됐다 한마디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분들께 지금 꿈이 있으신가요? 말하기 부끄러운 꿈, 너무 커서 현실 같지 않은 꿈, 아무한테도 말 못한 꿈. 그 꿈을 오늘 밤 하늘 보면서 한 번만 되뇌어 보세요. 소리내어도 좋고 마음속으로도 좋습니다. 19살 머슴이 했던 것처럼 아무도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별은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새벽 별빛 아래 혼자 했던 다짐이 저한테 왔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